시간이 20분이라 해서 조절을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아 의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국가하며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물론 해외의 많은 우방국의 국민들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6.25 참전 용사였던 룩셈부르크의 질베르 호페스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 때 아리랑을 불러달라는 그의 유언대로 아리랑이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는 뉴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6.25 참전 용사회 회원들의 모자에는 Freedom is fre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첫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6.25 전쟁이 덮이고 아련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MZ세대 일부 젊은이들은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명백히 북에서 남쪽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6.25를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6.25 때 거룩하게 희생되신 그분들을 기리는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료화면 바꿔주세요. 창원시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은 창원시의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한눈에 보고 느끼며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4년 7월이고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예정대로 완공할 수는 있습니까? 네, 민주주의 전당은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그 1층 철골 구조물 작업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23% 정도 되고 기상 상황이나 화물연대 파업 같은 외부 변수만 없으면 내년도 7월까지 완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민주주의 전당 건립 예산은 국비가 121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222억이 들어가는 총 3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전당 전시 설계 용역을 건축공사보다 왜 먼저 발주했느냐 하고, 두 번째는 건축공사를 긴급 입찰로 발주한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인데 먼저 중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전시 설계 제작 용역에 지역업체가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네. 말씀인데, 그 부분은 지역업체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설계 부분을 이제 일찍 발주한 이유는 그 전시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시공 과정에서 전시 부분과 건축 부분이 이렇게 서로 아기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찍 발주를 했고, 또 그때 총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도 전시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 설계를 공사 설계까지 앞당겨서 일찍 발주하라는 자문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 입찰로 발주한 것은 이제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 5여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예산 조기 집행,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 입찰로 이렇게 발주를 했고 다음 연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일찍 발주를 해서 예산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시 설치 설계 용역하고 건축 설계 용역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민주주의 전당에 대한 뭐 의미도 있고 뭐 관련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전시 설치 용역을 한 시기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급하게 건축 설계가 안 됐다는 것을 또 급히 긴급 공고를 내고 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이거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의원님, 건축 설계가 아니고 건축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계약. 예, 전시 부분 발주를 했는데 전시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보다 먼저 발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전시 설치 용역도 공동이행 방식 아니고 분담이행 방식입니다. 분담이행 방식과 공동이행 방식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우리 이제 전시 부분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공동 수급 방식으로 지분을 20%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담이행 방식으로 50%, 30%, 20% 이렇게 떼서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지역 입찰을 안 한 이유가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 해놓고 그런 업체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죠? 저희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업체가 없고요. 또 용역이 5억 이상 되는 그 전시 용역은 전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국 입찰. 네,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이제 하지 않고 전국으로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설계에 하고 건축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저의 마무리적인 생각은요. 4월 11일 착공식을 앞두고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아마 그게 선거금이 5월 말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고를 하면 4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긴급 입찰로 5일 동안 공고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반 경쟁 입찰,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당시에 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 법규와 절차에 맞게 했습니다. 법규 과정에는 맞으나 네. 여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가격 입찰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뭘 말하는지. 가격 입찰을 10%로 왜 20%로 안 하고 10%로 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를 했더라도 그 입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저희 법규와 절차와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바꿔주세요. 자, 민주주의 전당은 지상 3층, 연면적 7,894제곱평방미터로 1층은 민주홀과 영상실, 2층은 독립적 특별대마로 구성하는 교육과 전시공간의 기획전시실과 민주도서관이 있고 3층은 자유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격동의 시대부터 3.15 의거로 촉발된 민주화 태동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전반을 알아보는 이해와 공감의 상실 전시실이 들어서고 야외에는 추모의 기념
기념 공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맞습니다만 한 두 가지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네. 여기서 말하는 3.15 이후 민주화의 암흑기와 절정기는 어느 시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네, 당초 그 전시업체 제안서에 민주화의 태동을 3.15 외거로, 그 다음에 암흑기를 주로 유신 정권 시대를, 절정기를 5.18과 6월 항쟁으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서 현재는 마산 개항 시기부터 우리 근현대사를 이제 연대기별로 좀 조망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큰 흐름인 3.15와 그다음에 부마 60 등 민주화 역사를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가 촉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전시가 되는 겁니까? 네. 예.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주 성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민주 역사 및 정신 개성을 위해서 마산 하포구 오동동에 옛 민주당사를 사들여서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네. 예. 지금껏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 연도와 내구 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매년 관리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투입되었고요. 건축 연도는 건축물 대장상 1977년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내구 연한은 발원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건물 잔존 수명이 50년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검정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2억 3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얼마라고요?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뭐 인건비다, 뭐 관리비다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네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과 그리고 3.15 이거 발원지 기념관은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15 발원지 기념관의 민주주의 전당의 취지를 살리고 새로 지을 민주주의 전당은 좀 더 발전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자유공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3.15 그 발원지 기념관하고 민주주의 전당은 우선 규모 면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3.15 발원지 기념관은 3.15라는 단일 사건을 테마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전시실 중심으로. 근데 이제 민주전당은 이제 3.15라든지 부마 60 등 우리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사와 함께 이렇게 좀 조명을 하는 그런 내용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민주전당은 그 전시뿐만 아니라 뭐 교육, 체험, 문화, 행사까지 다기능 공간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 아니면 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제가 요거를 조항을 넣었습니다. 네, 전당 활용 공간에 대한 내부 활용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찾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현재 연구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필로티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 명이며 한 달까지는 몇 명입니까? 민주전당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15 발원지. 발원지 기념관은 뭐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에 한 20-3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제가 갔을 때는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제가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산 회원구에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추모의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인근 아이파크 주민들은 해양놀이공원까지 밤 산책을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합니다. 김주열 시신 인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가지고 무섭대요. 그리고
동판도 있고 동상도 있고 비 오거나 어두울 때 무서워서 정말 산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 전당 야외에 계획되어 있는 추모의 공간 대신에 자유와 민주 정의의 3.15 의거 정신도 살리고 넓은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창원시의 해양도시 특성을 살려서 창원 특례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는 그렇게 해야 도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창원 특례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그 김주일 여사 시신 인장지 그 조명 관련 부분은 추후에 한번 여간에 확인해서 위에 가로등을 좀 더 예, 밝게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야외 추모의 공간 말씀하셨는데 이 추모의 공간은 원래 이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있었습니다. 야외 추모 기념 공간 있었는데 지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현재는 그 추모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주전당을 관람을 끝나는 시점에 동선 끝나는 부분에 이제 추모의 공간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선 안에 있고 이 부분도 이 빛의 계단인데 이 부분도 너무 무겁고 어둡지 않게 밝게 이렇게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투자 전문가 또는 이렇게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산을 다녀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도시 전체가 무겁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셔서 제가 이 조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의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4조는 설치와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4조 1항에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5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상임대표는 공동위원장 중에 1명을 시장이 지명한다. 로 되어 있으며 3항은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위원장 5명은 3.15 의거 기념사업회장, 김주일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항쟁 정신계승 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회장, 6월항쟁 정신계승 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이렇게 5명입니다. 이분들을 시장이 무조건 위촉해야 한답니다. 시장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고 제약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연합회인 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여기 무슨 회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그 회원들이 여기저기 중복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마 제가 그 당시에는 조례 제정할 때 담당 국장이 아니었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이제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이제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서 현재 그런 단체들을 복수로 위원장을 일촉했고 또 이게 이제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시장님이 이제 상임 대표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권한을 제한한다, 제약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회원 중복 가입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고 또 그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될 건 없는데요. 네. 3.15 이거 기념사업회가 1,030명. 네. 그리고 김주일 여사 기념사업회 318명. 민주항쟁 정신개성 시민단체,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6월항쟁 정신개성 경남사업회 이런 거 다 열 몇 명, 20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통합할 건 통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가입은 저희도 중복가입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모임 저기 모임 우리도 중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하면
우리 창원시의 마산 3.15 이거를 당연히 첫 손 꼽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만든 민주주의 전당 관련 조례라면 당시에 3.15 이거 직접 참여했던 3.15 이거 학생동지회, 3.15 이거 부상자회, 3.15 이거 희생자유족회, 3.15 이거 공로자회 등에서 당연히 공동위원장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이 전당이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편향되어 구성되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요 조례 개정안 좀 손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추진위원회에 그 모든 3.15 관련 단체를 다 이렇게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3.15 이거 기념사업회와 또 김주일 열사 기념사업회가 제일 그 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혁명의 유족회, 부상자회, 동지회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건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죠? 뭐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그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뭐 이렇게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민주화 운동 기념 지원에 대한 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조례 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일입니다. 부마 제4조 기념일 부마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개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10월 18일을 창원시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원시 부마 민주항쟁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었던 3.15를 제치고 대표적인 우리 시의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조례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 조례를 만들면서 민주화 운동의 이름으로 3.15 이거를 들러리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국장님, 앞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민주화 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 부분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 조례가 뭔가 좀 대충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면서 보조금 받는 위원회 지원 근거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민주화 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조례에 기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2015년도에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 시 전체의 모든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 그 조례 제4조에 부마 항쟁 기념일이 들어가 있는 것은 3.15는 60과 달리 3.15 60은 기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월 15일, 6월 10일. 근데 이제 부마 항쟁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념일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시가 넣었고, 국가 기념일은 10월 16일이고 우리 기념일은 10월 18일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있다는 말씀드리고, 건립추진위원회 조례는 이제 개관식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요. 이 두 조례 여기 안에 있는 위원회들이 다르다는 엄청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근거에 보태기를 하는 조례라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 많은 창원 시민들, 특히 옛 마산 시민들은 3.15 일거를 자유와 정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 시민 정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5 의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법률 하나이지만 5.18 관련 법률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기타 특별법이 2개 있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개, 이렇게 5.18과 관련해서는 특별법과 일반법이 4개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 시민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3.15 이거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첫 시발점인 3.15 이거 관련 조례는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네, 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민주화 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그걸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3.15 이거 발원지 기념관 운영 조례가 있고, 또 혁명 유공자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북면 뭐라고요? 4.19 혁명 유공자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게 3.15가 4.19 관련해서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3.15 관련 조례가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경남교육청에서 제정한 3.15 이거 교육 활성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입만 열면 3.15를 그렇게 들먹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3.15 이거와 관련된 조례 우리 시가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만들도록 지금 3.15 일어난 지가 언제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고 뭐 이렇게 한 일이 그래 많은데도 제대로 된 조례안이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3.15 이거는 참 5.18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3.15 이거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3.15, 왜 마무리가 안 됩니까? 네, 3.15 이거는 네. 지금까지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서 4.19 민주혁명에 4.19 유족회, 4.19 공로사회 이렇게 4.19와 같이 그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최근도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 3.15 이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3.15 관련 참여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 지난해 12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국가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네. 우리 3.15 그 당시에 희생자나 공로자 또 학생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반면에 우리 5.18 관련 조례가 제가 보니까 9개나 됩니다.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네, 예. 뭐 지금 남재욱 의원님께서 3.15 이거 기념 및 정신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5 정신이 뭡니까 혹시? 네,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자유민주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의고 우리가 처음에 3.15 처음에 일어난 게 부정선거의 한거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죠? 유혈 사태가 일어난. 우리가 이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 민주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5.18이나 부마나 뭐 이런 데 밀리지 않도록 3.15 도시 같으면 3.15답게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우리 창원 특례시에는 각각 오래된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3개의 시가 통합되어 하나 된 도시입니다. 각 도시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통합도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창원시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옛 마산 시민들은 통합 후에 마산의 세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소위 마산의 중심부였던 창동만 봐도 2집 건너 1집 꼴로 빈 가게가 있고 점포세나 매매라는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마산의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 보는데요. 그 산업화 시대 때는 마산이 참 자랑스러운 도시였는데 그 뒤에 4.4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를 이제 선도하지 못해서 산업이 쇠락이 됐고요. 그리고 또 자연 발생적인 마산시였는데 그 여러 가지 도시 하드웨어를 좀 그때마다 개선을 해서 여러 도시가 활력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뒷받침하지 못한 이런 게 아마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동산 투자자들이 우리 마산이 쇠퇴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제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여수 순천하면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네.
여순 반란사까지 떠올려지는 도시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순천하면 순천 정원 박람회를 생각할 정도로 순천시를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 특례시도 옛 세계시의 발전 방향은 각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 발전의 큰 방향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5 의거 자유, 민주, 정의, 시민 정신은 계속 살리면서 도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전의 동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산 지역은 가장 긴 해안을 가진 그리고 120여 년 전에 국제항으로 개항했던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시민들은 마산의 미래는 마산 해양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약 19만 평의 매립지 마산 해양 신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꾸며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크게 이제 세 개 조원으로 나눠 보면 일단 뭐 여러 주거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휴식 공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또 미래 산업을 넣어야 됩니다. 미래 산업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마산이 갖고 있는 문화 예술에 관계되는 그런 거랑 또 미래 지금 ICT와 관계되는 그 컨텐츠 산업들을 그 해양 신도시 넣어서 다시 이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연계되어 있는 그 마산 그 근방에 그 지금 현재 봉화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산단 그 지역들도 굉장히 좀 정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또 해안선이 실제 길다지만 지도상으로 있는 해안선이고 실제 걸으려면 걸을 수 없는 곳이 마산입니다.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난개발된 해안선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암에서 해양 신도시까지 실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세계적인 항만 도시를 가보면 그 바다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휴양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산의 그 해안 도시 계획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랜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방향성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양누리공원은 마산 시민의 휴식과 레저 공간으로 부산의 해운대를 능가하는 멋진 관광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5 의거를 상징하는 특별한 역사적 현장을 제외하고는 추모의 장은 국립 3.15 민주묘지원으로 통합을 하고 해양누리공원을 중심으로 밝은 축제 분위기로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산은 뛰어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탄생하고 활동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이제 마산은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전환과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산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과거에 몰입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밝은 미래로 나가자는데 100% 동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마산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술 문화의 예향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크게 이제 문화 예술에 관계된 장작 그러니까 프로덕션 생산에 그치고 있고 이게 현재의 ICT 기술과 융합돼서 여러 문학 장르들이 확산되는 게 지금 정부 통신과 연결해서 많이 소비되는데 이런 거와 연결해서 앞으로 장작된 예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우리 창원 특례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청년 행사로 그거 했었죠. 나이트런은 해운대 이름이고 우리는 뭐였습니까? 밤에 뛰는 거. 예, 그 행사를 올해에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가비가 얼마가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7만 5천 원인가? 저는 그거 제 돈 주고 사서 가봤습니다. 어떤지. 근데 우리 마산 해양 신도시에 있는 다리는 물론 짧지만 거기는 광안대교를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좀 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우리 부산에 사는데도 마산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노쇼 하는 분들 또 티켓을 또 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우리 마산시도 창원시도 그렇게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는 관광의 도시로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네네,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0분을 알뜰하게 야무지게 조금 남았네요. 조금 남았지만 살림을 잘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